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또 해외여행 입국자 격리도 해제가 됩니다. 애초 정점에 대한 방역당국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불안감 또한 여전하지만 주말 사이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기는 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이 이번에 맞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고신대 보건병원 옥철우 교수와 함께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서 확진자가 좀 많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나왔는데 정점은 언제쯤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 준 것처럼 시험 문제 지금 잘 못 풀기로 지금 저희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솔직히 검사 건수도 문제가 좀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의 강도 그리고 새로운 변이 여부 이런 여러 군데 다 종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향은 지금 줄어드는 게 맞지만 앞으로 1, 2주 안에 또 어떤 그 변수에 의해서 바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한 정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이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부산만 보면 지난주에 이 권역별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을 보였는데 왜 이런 걸까요, 부산이? 전국 대도시에 비교했을 때 부산이 가지고 있는 10만 명당 초고령 그리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저희가 부산이 1등입니다. 거기다가 정확한 산수 수치를 한 5% 정도가 대도시에 비해서 많이 있거든요. 지금 생기는 새로운 신규 확진자나 그 위험증으로 가는 그런 경우 대부분 다 고령 내지는 초고령이기 때문에 부산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이라든지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서 그런 고령 초고령층이 안 그래도 많은데 검사가 많아지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또 당국에서는 아직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전체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17%에 달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워낙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고령 인구가 또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많이 계신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수가 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택 관리하고 있는 고위험군에서도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한 2주 전에 이제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확진자 수에 이르렀을 때 병상수나 중환자실 다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송이 안 되고 계속 그런 분들이 악화일로를 겪으니까 지금 이제 그게 파급에 대해서 가장 사망률이 높게 되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죠. 네. 그 감염병 등급을 이런 상황에서 현재 1등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19가 1등급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2등급으로 낮추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이제 다 집단 면역이 돼 있고 또 여러 군데 감염이 노출됐을 때 위험군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만약에 아까 말했던 초고령 위험군이라 했을 때 뭐 그런 어린이한테 노출되면 90% 이상의 치사율이 되는 이 신종 감염이나 저희 토착병 중에서 결핵을 예를 들면 그런 어르신들한테 결핵이 감염되면 사망률이 5% 미만이거든요. 그런 두 개가 있으면 즉시 치료해야 되고 음압 격리해야 되고 수동 감시해야 되고 치료도 바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신속하고 엄중한 형태가 1군이라면 그걸 2군에 준해서 결핵에 준해서 만약 한다 했을 때 어감이 확 와닿을 수 있겠죠. 그럼 아직 우리 지구 의료 취약증이라는 백신 미접종군이나 어르신들이 많다고 봤을 때 그 15%에서 20%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풍토병으로 취급하기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러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는 걸 검토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연착륙 하듯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됐다가 다시 이제 또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진이 된 이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은 3차를 아직까지 안 맞았다면 이건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한 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한 20, 30% 정도에서 특별히 면역이 떨어진 분이나
고위험군에서는 네네. 절대 항체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전부 다 맞을 필요는 없지만 예. 그런 고위험군이나 면역 저하자한테는 분명히 절대치를 떨어뜨리는 그 정도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신종 감염이나 또 다른 중복 감염이나 재감염, 뭐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부스터 샷을 예. 맞아야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4차 부스터 샷의 적응증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네. 만일 또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알겠는데 면역 저하자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내가 면역이 예, 당뇨병이 네. 있다든지 예, 예. 그 만성 그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예. 면역 억제제를 6개월 이상 복용을 했다든지 뭐 극단적인 예로 이식을 받았다든지 아, 예. 그리고 암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면역 저하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있죠. 그런 분들은 감염이 됐더라도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좀 이익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런 게 거죠?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확진이 되고 항체가 생겼다는 이유로 재감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전 질문하고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그 항체가가 절대적으로 수치가 있는데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네. 최근에 또 환자들 신뢰를 봐도 델타 바이러스 때 감염된 환자분이 지금 오미크론을 앓고 똑같이 또 양성이 나와서 충분히 예. 한 6개월 지났는데도 또 생기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절대치의 중화항체가가 낮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이 설명되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재감염이 없다. 그런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늘씬하게 될 수 있는 네.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항상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화시켜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강조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어느 언론에선가 제가 듣기로 2월 이후에 감염된 사람들은 지금 같은 오미크론 계열이기 때문에 한번 감염되고 나서는 재감염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던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변이의 종로를 네, 하고 예.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화항체의 정도 이제 그 정도 그다음에 얼마만큼 많이 노출되느냐에 예.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가미했을 때 뭐 하나에도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예측하기도 그건 또 어려운 부분이고. 네. 지금 이제 그 일반 병원에서 또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을 이제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도 확진 의심 환자가 많이 몰리고 이것 때문에 일반 환자라든지 또 병원의 일상적인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해열제도 사실은 수급이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시 당국이나 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보건 정책 자체가 1차 만성 질환이나 그런 뭐 우리가 말하는 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3차 기간에 가는데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이 1차 네. 기간을 이용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호흡기 지정진료병원 의원들이 있는 데면 그런 네. 만성 질환 관리 어르신들이 불안함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더불어서 지금 지정진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동선이 안 겹치도록 예. 그리고 검체 관리를 잘하도록 그리고 검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1차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진료나 이런 것들의 수준을 예.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